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과서는요 65쪽입니다. 65쪽이고 학습지는 44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외란과 호란 중에서도 이제는 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란과 관련돼서 한번 영상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영상은 뭐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남한산성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 바로 오늘 배울 호란입니다. 호란 중에서도 병자호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털만 써서 어떤 말인지 단어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삼배구 고드레를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남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배울 인조라는 왕입니다. 인조라는 왕은요, 3배, 절을 3번, 구고두레, 머리를 3번 쪼아르는 거. 즉,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3번 찍고, 또 한 번 할 때 머리를 3번 찍고, 해서 머리를 몇 번 찍어요? 3 곱하기 3, 9번 찍는 거죠. 그래서 3배, 구고두레라는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조선이 바로 이 호란의 결과 바로 309 고드레를 행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했던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그 여진족한테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외란을 통해서 제조지은이라는 의식이 생겼다면 이 호란을 통해서는 어떤 의식이 생겼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런 인조라는 왕이 여진족한테, 정확히는 청나라거든요. 청나라한테 309 고두레를 행했었던 그 시작점, 그 원인, 그 상황, 그 배경은 무엇인가부터 따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는 질문. 외란을 겪으면서 조선한테 놓인 대내외적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대답하고 있죠? 안 들리는데요? 아, 좋습니다. 들리네요. 우리가 사실 방금 전 영상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자, 노인 상황은 어떤가 한번 다시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은요, 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조선은 그냥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황폐화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갖는 생각이죠.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제조 지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예에 뭘 지켜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요, 정부가 바뀌었으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상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편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력이 약화되었다 했습니다. 국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누가 성장했는가? 여진족이 성장하며 무슨 나라를 만들었다? 바로 후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조선이 놓인 대내외적 상황은 뭔가? 바로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 대외적으로는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즉 전후 복구라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세력인 여진족이 급성장하는, 정확히는 후금이 급성장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다 위기라는 거예요. 조선 한마디로. 임진왜란 끝났는데도 평온하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이제 왕이 됐는가? 선조 다음으로 왕이 등장이 됩니다. 자, 그 왕을 확인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런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리더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대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대외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안보 위기, 안전 보장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새로 성장하는 세력과 또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전쟁에 대한 그 혼란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당시의 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왕, 이자가 누군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도 똑같이 두 어깨에 대내 문제와 대내 문제라는 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대내 문제, 대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미안해요. 이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대내 문제와 대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대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곡물 운영 방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대동법이라는 걸 이때 광해군 때 처음 도입하게 되고, 또 이때 허준이 이때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걸 쓰면서 전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토지대장을 다시 정비하는 노력을 갖게 됩니다. 잠시만요. 토지대장을 정비하게 되고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전후를 복구했을 때 그 핵심되는 기구가 어디였냐면, 그 핵심되는 기구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 전후 복구의 핵심되는 기구가 들린 거 맞죠? 네. 핵심되는 기구가 뭐냐면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과정 속에서 비변사의 기능이 점차 비대해지고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와서요. 광해군은 대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대동법 등을 시행해가지고 세금의 안정을 취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대외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진족 또는 후금이 성장하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가 망해가던 조선을 살려주던 명나라가 조금씩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가 헬프를 외치죠. 이번에 반대로 명나라가 헬프를 외치죠. 조선한테. 왜? 바로 후금이 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후금이 명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명은 이제는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조선한테 헬프 외칩니다. 헬프 외쳐요. 자, 조선은 그러면 어떤 결정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망해간 조선을 도와주던 이 명나라의 요구를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줘야 될까요? 여진족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진족의 세력을 무시하고 명나라를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그 나라들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후금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명을 도와줬다가 괜히 후금한테 공격받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광해군도 똑같습니다. 광해군도 이 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명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명예는 의리를 지키긴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나라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중립 외교라는 거예요. 중립 외교. 이때 중립 외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for example 뭐가 있냐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명나라 군대로 파견을 시킵니다. 다만 단지 강홍립한테 말합니다. 홍립아 싸우긴 싸우는데 적당히 보다가 후금한테 항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후금하고 열심히 싸워봤자 우리한테는 얻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국력을 잃었다가는 나중에 후금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어떤 결정을 내냐면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들이되 적당한 상황을 봐서 후금한테 항복하는 제스처를 보여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거를 중립외교라 부릅니다. 중립외교.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외교 측면과 개인 측면이 있었어요. 외교 측면과 개인 측면. 이런 문제가 먼저 외교 측면에서는 의리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겠는데 의리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의리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개인 측면에서는 성략의 윤리를 저버린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결과 바로 왕을 갈아치우는 결과가 낳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부연 설명할게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데요. 누구에 대한 의리야? 의리! 누구에 대한 의리? 명나라죠. 바로 명나라. 명에 대한 의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대명의리라고 부릅니다. 집권하는 정당에서 붕당에서 이걸 말합니다. 광해군 너는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지 않는 거다. 명은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국력, 돈을 써가면서도 망해가던 조선을 살려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의리를 지키자가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테 항복을 했죠. 즉 중립외교가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걸로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성략의 윤리를 저버렸어요. 성략 윤리가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질서. 그 질서는 뭐였어요? 군신 간에, 부자 간에, 군신 간에, 또한 가족 간에 윤리들을 말하는, 이 윤리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 질서를 깼다라는 거예요. 누가? 광해군이 누구를 죽여서?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태모, 자기 어머니를 왕비에서 내고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살제했습니다. 바로 살제라는 사건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의리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대명의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태모 살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을 갈아치우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조 반정이 나오게 됩니다.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자, 인조는요, 이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면서 왕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인조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그렇다면 인조는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대표적으로 외교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 해봤나요? 자, 인조는 어떻게 하나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광해군은 무슨 정책을 펼쳤다 했죠? 중립 외교를 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나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광해군을 완전 몰아내고 집권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 친명배금 정책이랍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디가 명나라고 조선이고 후금일까요? 바로 여기가 조선이 되고 여기가 명이 되고 여기가 후금이 되는 거죠. 눈물 흘리고 있죠. 울고 있죠. 지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자, 조선이 말하는 형님 의리를 다하겠습니다. 다이스키 너무 좋아요. 우리 형님 짱. 누가? 인조 정권이 말한 거야. 너무 좋아. 자, 그러면서 여기 누구를 배척하고 있다? 후금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부들 우리한테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명과 친하게 지내고 금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는가? 신명 배금 정체를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광해군 시기의 중립 외교의 스탠스가 친명배금이라는 걸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해서 대명의리 인식에 따른 금을 배쳤고 명과 친하게 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리를 다하겠다는 거죠. 자, 부들부들한 게 이제는 뻥 하고 터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가? 바로 전쟁이다. 호란이다. 호란. 참고로 호란은요, 여러분들, 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오랑캐.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리야, 난리.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리들이라서 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호란의 시작은 바로 정묘호란, 정묘호란. 정묘년에 발생한 호란입니다. 정묘호란은요, 인조 정권의 어떤 정책 여러분들? 외교적으로 친명, 배금 정책에 따른 거죠. 불만 상황 속에서 광해군을 위한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약간 말풍수 뭐라 돼 있었어요? 광해군은 잘해줬는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조는 누굴 몰아내고 왕이 됐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해군을 복수해주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다? 후금이 내려왔다. 후금이 내려온 거예요. 후금. 그래서 인조는 어디로 이때는 강화도로 피신가게 됩니다. 강화도. 이때 광군과 의병이 활약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정봉수의 용골상성 전투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후금과 화의를 맺게 됩니다. 이때 후금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Hey brother, brother 형제관계입니다. 후금입니다. 후금이에요.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잠시 안정을 찾아왔어요. 평화가 잠깐 찾아왔어요. 하지만 후금은요 점차 성장하게 되면서 뭘로 바꿨다? 청으로 바뀌는 청으로 바꾸고 말합니다. 나라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조선아, 우리 좀 커졌어. 우리 좀 많이 컸는데, 하여튼 우리 관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브라더라기에는 우린 너무 수평적이야. 난 좀 컸는데, 나 좀 컸는데 뭘로 부르야 될 것 같아? 느낌 와? 그치, 바로 난 군주야. 넌 신하가 돼야 되라고 요구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어느 시기에 청되고 나서 군신관계를 요구가 됩니다. 자, 이걸 들은 조선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논의들인가? 다음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개명길의 감소는 총사를 들어서 적들에게 바치는 역적의 문서이옵니다. 전하! 당장 단도를 불태우시고 역적 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당군에 돌리시옵소서. 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다른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다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의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영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술을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원은 말을 중요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이는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새가려 하오니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저는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지옥을 견뎌주소서. 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것도 남한산성의 한 장면입니다. 뭐가 기억이 남나요, 여러분들?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가장 많이 난 단어들 뭐였나요, 여러분들? 죽음이냐 치욕이냐 이런 말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치욕스럽게 항복할 것이냐 또는 죽음을 맞이해가면 끝까지 싸울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사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김상헌이라는 거예요. 김상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병헌이 최명길. 김상헌 이렇게 말합니다. 청은 명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청과 적극적 전쟁을 하여 복수해야 합니다. 죽음을 쓰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최명길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국가를 보존하고 종묘와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화해를 맺어야 합니다. 보존하고 백성들 위해서라면 어떻게? 치욕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무슨 말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자라고 있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화친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 부르냐? 이거를 주전론, 주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은요, 후금이 청으로 바뀌고 난 후 군신관계를 요구해오자 여기에서 의견이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청나라는 우리를 살려준 명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아주 나쁜 나라다라는 것. 그런 나라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전론,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싸우기에는 보니까 청나라가 세력이 너무 센 거야.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청나라 싸웠다가는 바로 우리 국가가 멸망하게 생겼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론이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주전론이 좀 더 우세해지면서 병자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청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홍타이지입니다. 홍타이지 또는 청태종입니다. 홍타이지가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가?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강화도에 숨은 걸 봤기 때문에 강화도 피신에 했던 그 경험을 여진족은 알았기 때문에 강화도로 피신 알았기 때문에 강화도 피신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병자호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임경업의 백마산성 전투 등에서 의병들이 활약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버티다 못 버티다가 아까 그 영상처럼 주전론과 주화론이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주화론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삼전도에서 뭘 하게 됐다? 여기서 3대 9 고
두 대라는 걸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영상에서 봤던 거 삼배구고두례를 행하라 라는 그 장면이 바로 삼전도라는 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 번 절하고 거기서 머리 3번 찍고 다시 한 번 절하고 머리 3번 찍고 한 번 절하고 머리 3번 찍고 라는 의식행위를 통해서 우리 조선은 뭐가 됐다? 무슨 관계가 되었다? 청과 무슨 관계? 이제는 군신 관계가 됐다. 거기서 신하는 누구다? 조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과 군신 관계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화일 체결하게 되고 이때 인질로 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인질 생활 끝나고 귀국했으나 얼마 안 죽게 되고 그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 우린 그 자를 효종이 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다? 효종이 죽고 난 후에 우리 상복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거 관련돼서는 우리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압송되면서 병자호란은 끝나게 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어디로 피시됐는가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 결과 형제관계냐 군신관계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우리 조선은요 생각이 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일단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품 없던 여진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3번 찍으면서 어디서? 삼존을 찍으면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더 강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은요 어떤 생각 가질까요? 이제는 청한테 치욕을 당했어요. 치욕을 당했는데 청은 점차 갈수록 성장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떤 인식이 형성될까요, 여러분들? 이 민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게 될 것 같아요? 치욕을 안겨준 민족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복수할래요? 근데 복수하기 너무 커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하고 있겠죠? 자, 우리 조선사는 어떤 생각 갖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북벌, 하나는 북학입니다. 북벌하자는 인식과 하나는 북학, 배우자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북벌력 같은 경우에는 무력적인 정벌을 말합니다. 정벌.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에요. 17세기 효종입니다. 효종은 복수 설치, 명의리 명분으로 북벌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복수 설치는요, 말도 복수해서 치욕을 씻어내자라는 거예요. 복수를 통해서 치욕을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해내자라는 게 바로 북벌론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북벌론은 실현되지 못하고 이게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선 중하주의라고 합니다. 조선 중하주의. 처음에 무력적으로 싸워서 이기고자 했으나 현실은 안 돼서 이게 뭘로 바뀌게 되면 문화적인 승리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속된 말로 정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문명을 계승한 국가다. 우리 명나라의 위대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다. 너희 청과 다른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선 중화주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북학론이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북쪽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청이 중국 본토를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행사가 청의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민족이 이민족이 너무 커진 거야. 너무 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북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제 배척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해 배워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북학론이고 이 대표적인 세력이 어디냐면요. 실학자 중에서도 중상학파의 실학자들이 북학론을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은 청나라와 국경 문제도 논쟁 속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숙종 시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해결을 받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거를 한판 정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정리. 자, 오늘 배운 거 뭐냐? 말 그대로
일단 전쟁이에요.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큰 전쟁 2번을 겪으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다? 첫 번째로 외란이다. 외란. 그 두 번째가 뭐다? 호란이었다. 호란이었다. 외란 같은 경우에는 왜 발생했었다? 배경 Y. 전국시대라는 통일과 우리 안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뭐다? 오래된 평화 및 붕당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다? 하우 어떻게 전개되었다? 먼저 부산에서 상륙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났다? 충주에서 탕근대 전투 있었다라는 거고, 어디가? 한양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의주로 누가 갔다? 선조가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반격이 있었어. 반격이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크게 육군과 수군과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과 그 다음에 의병 등에서 반격이 있었던 거죠. 육군에서는 여러분들 김시민 장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권율 장군도 나오는 거죠. 진주대첩, 행주대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군 같은 경우에는 임진년에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순신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 조명연합군 같은 어디를 탈환했다? 평양성을 탈환했고, 의병은 누구들 활동했다? 홍희 장군을 불리는 곽재우, 그리고 스님들, 서산대사, 사명대사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반격 속에서 휴전협정이 논의되었으나 결국에는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으나 대표적인 게 명량해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사이에 죽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량에서 최종적으로 이순신이 전사하면서 외란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외란의 결과 인식이 변했습니다. 우리 조선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조선 어떤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명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렇죠.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은이라는 생각이 형성되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제조지은, 대명의리. 왜? 왜요? 명나라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막대한 비용을 써가면서 우리 조선을 살려줬기 때문에, 망해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줬기 때문에 조선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 제조지은, 대명의리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이에 광해군이 뭘 했었다, 여러분들? 광해군이 무슨 외교적으로 무슨 정책? 중립외교를 시행했다. 중립외교를 시행했다는 거죠. 자, 이 중립외교는 결국 뭐다? 중립외교는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폐모, 살제 등의 사건을 인해서 광해군은 몰아나고 누가 왕이 되었다? 인조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조의 정책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인조의 정책이 중립외교가 아니라 어디를 친하게 어디를 배척,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던 거예요. 정묘호란이 왜 일어났었다, 여러분들?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친명배금 정책. 다양한 이제 의병들 활동하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무슨 관계가 되었다? 형제 관계가 되었다 해서 형제 관계. 하지만 병자년에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후금이 무슨 나라 되고 나서, 성 되고 나서 무슨 관계를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군신 관계를 요구했죠. 이 군신 관계를 두고 싸우자라는 주장과 화의를 하자는 주장 간의 논쟁이 결국은 전론에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 남한산성으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309 고두례를 맺으며 무슨 관계가 되었다, 이제?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치욕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 치욕을 씻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자, 국벌을 통해서 복수하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생겼지만 또 다른 인식은 뭐가 있었다, 여러분들? 일단 해보려고 하니 성이 너무나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배우자라는 국학론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요, 전쟁의 주요 인과관계, 그냥 전개 과정이고, 이걸 통해 사람의 생각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란과 호란을 통해서 이런 명나라의 대명의리, 제조진을 지켜야 되는 한편과, 그다음에 북방에 있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하자는 생각들이
상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 삶 속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